자, 증시를 보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성수의 마켓포인트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이 코너를 하다 보면 항상 좀 증시를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이야기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서 오늘도 보니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어요. 오늘 무슨 얘기 하고 싶으신 거예요? 결론부터. 돈이 넘쳐난다. 그리고 그 넘쳐나는 돈에 의해서 시장이 네. 얼마나 견인될 것인가. 특히나 이제 후반부에 이야기 드릴 건데요. 종합주가 지수가 현재 위치에서 유동성을 감안하면은 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 게 적정한 주가인지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진짜 궁금하네요. 좋습니다. 예. 자, 뭐 유동성이라는 말은 워낙 많이 들어서 이게 일상이 된 것 같아요, 이젠. 예, 맞아요. 이 유동성이란 단어 자체가 이제 뭐 삼척동자도 알 정도로 정말 흔한 단어가 됐죠. 거의 한 2008년부터는 유동성으로 그냥 시장은 계속 유동성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미국의 양적 완화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쭉 진행이 되면서 유동성 이야기 계속 이어졌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양적 완화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돈 풀기 정책이 이어지다 보니까 유동성 이야기가 뭐 하루에도 몇 건씩 뉴스가 그러니까요.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국내에서는 부동자금이 뭐 1,000조를 넘어서 1,500조에 이른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뿐만 아니고 최근에는 그 통화 지표 중에 M2라고 해서요. 네. 광의의 통화가 있습니다. 자, 이 금액이 3,000조를 넘었어요. 네. 자, 그래서 그 유동성이 넘쳐나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한 분위기도 있고, 넘쳐나는 유동성 때문에 자산시장 쪽으로 지금 돈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글로벌 경제가 긴축 모드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양적 긴축도 하고 금리도 계속 올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 분위기가 지금 180도 바뀌었죠. 네네. 이런 표현을 이제 종종 주변 지인들한테 하곤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이제 2019년까지는 돈이 좀 이제 메말라가는 그러한 강물 폭이 좁아지는 그러한 강이었다면 네네. 지금은 장마철처럼 돈의 비가 우르르 쏟아져가지고 물이 넘쳐나는, 네. 예, 그 물이 넘쳐서 홍수가 나고 있는 그런 네. 수준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내 주머니엔 돈이 없을까? 맞아요. 그런 질문도 바로 많이 받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엊그저께 이제 지인하고 만나서 네네.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질문이 꼭 나오더라고요. 뭐 저희가 이제 계속 공부하고 또 투자하고 함으로써 사실 금리가 없는 이런 세상에서 내 주머니는 또 나의 능력으로 채워 나가야 되는 게 또 요즘과 같은 시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동성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그럼 과연 우리는 우리의 그 소중한 돈을 어디에 이렇게 얼마나 투자를 할 수 있는지를 좀 오늘 알아보도록 할 텐데, 말씀하신 중간에 M2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이게 M1, M2에서 뭐 주기적으로 기사에서도 보곤 하는데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잘 모르겠거든요. 예, 요 부분을요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통화 지표 중에는 이제 본원 통화라고 있어요. 네네. 이게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빳빳한 현금입니다. 네네. 본원 통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돈들을 월급 받으면은 지갑에 넣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요구불 예금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찾아 쓸 수 있는 통장에 넣어두는데, 이 금액하고 본원 통화를 합친 거를 M1이라고 하고요. 이건 이제 협의의 통화라고 합니다. 네네. 여기에 우리가 이제 요구불 예금에만 돈을 넣어두지 않아요. 돈 뭉치가 좀 커지게 되면 그렇죠. 뭐 정기예금에도 넣어두게 되는데 여기까지 합친 게 M2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좀 어려워하실 수 있어서 좀 그 약간 재밌게 표현을 하자면, 옛날 개그 중에 뭐 이런 개그가 있었어요. 뭐 난다김 3천만 땡겨줘요. 뭐 이런 농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돈이 어디에 있었을까? 그의 난다김이 현금으로 3천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니겠죠? 그렇죠. 요구불 예금에 3천을 가지고 있었을까? 뭐 아니겠죠. 있었을 수도 있지만 네네. 그 정도 금액이면 정기예금에 네네. 넣어둘 텐데, 이 정기예금도 언제든지 깨서 현금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M2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유동화될 수 있는 그러한 광의의 유동성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M2의 증가폭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얼마나 증가했길래 심상치가 않다고 하신 걸까요? 예, 이 M2의 증가폭은 우리나라보다도 미국 쪽에서의 증가폭이 어마어마했어요. 네. 생각해 보면 미국이 매우 파격적이고 공격적인 양적 완화, 그리고 미국 행정부의
재정 정책이 아주 강력하게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다 보니 최근에 M2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상의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예, 가장 오른쪽에 뿅 하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게 2019년에서 2020년 넘어가는 그 시점이네요. 그렇죠. 지금 2020년이 절반밖에 안 됐는데도 경사가 저렇게 갑자기 가팔라진 거네요. 맞습니다. 저 경사 폭이 20%입니다. 지금 이제 6월 정도, 6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M2 평가 금액인데요. 이 금액이 이제 18조 달러에 이릅니다. 네. 그런데 이 증가폭이 전년 말 대비해서 20% 이상 증가한 것인데 이게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양적 완화로 해서 네. M2가 증가하긴 했었어요. 그때 당시는 지금 화면상의 자료에 보시면 가운데 정도에 경사도가 살짝 올라간 것 같은 네네. 느낌적인 느낌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2008년입니다. 그때가 이제 10% 증가한 거였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20%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뭐 올해가 끝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상반기 겨우 넘은 수준인데 저렇게 증가했다는 것은 지금 시중에 뭐 일단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홍수가 나서 돈의 홍수가 나서 강물을 넘쳐서 예,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지금 돈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번. 근데 왜 내 주머니는 이래? 그게 예. 여기 하나만 이야기 드릴게요. 네네. 그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네네. 수 있는 게 이제 일반적인 그렇죠. 네.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돈이란 게 이게 돈의 흐름이 정말 많은 분들 그리고 기업들도 돈이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쪽으로도 돈이 넘쳐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 이 M2의 증가폭이 이렇게 가팔라졌다는 것이 증시와는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을까요? 요 부분은 증시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올라가는 효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네. 자, 앞서서 이제 계속 장마철에 강물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강물이 메말라서 물 수위가 낮아졌을 때는 뭐 배 하나가 동동 떠 있고 네네. 저기 멀리 한강물이 메말랐다 그러면 저기 네네. 멀리 가라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홍수가 났다 그러면 이게 뭐 마포대교 중턱까지도 그렇죠. 쭉 네. 올라오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나게 되면은 기업 가치 관련한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지표들이 높아지게 되고 멀티플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장이 점점점 상승세가 가속화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면 이 유동성이 가장 먼저 지나가는 곳이 자산 시장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주식 시장을 먼저 흘러가고 그 다음에 경제 쪽으로 실물 경제 쪽으로 가게 돼요. 네. 자,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증시는 왜 저렇게 올라가는데 실물 경제는 안 좋냐 그런 게 먼저 실물 경제를 거치기 전에 주식 시장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유동성이 증가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뭐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멀티플이라든가 시장이 급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한계를 가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잣대들이 적용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시가총액하고 그리고 앞서 언급드린 광해통화 M2하고 비교하는 그러한 잣대가 요즘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과 M2를 비교한다.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고 저는 좀 낯설기도 한데 시가총액과 GDP를 비교하는 지수가 있잖아요. 버핏 지수라고 해서 이거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버핏 지수는 뭔가요, 그러면? 버핏 지수 많이 이제 뉴스에도 가끔씩 나오죠. 네네. 그 버핏 지수 같은 경우에는 명목 GDP하고 시가총액을 비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명목 GDP 수준 대비해서 시장의 그 시가총액이 네.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제 가늠하게 되는 건데요. 명목 GDP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75% 이하일 때는 시장이 저평가됐다고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요. 115%를 넘어갔다 그러면은 이제 고평가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잣대를 이제 워렌 버핏이 사용을 종종 한다고 해가지고 버핏 지수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잣대가 한 2013년부터 해서 조금 이게 좀 뭐랄까 미국 증시가 과열 수준에 들어왔는데 네. 최근 들어선 이 수치가 1.8배, 180%까지 이르면서 이 버핏 지수의 효용성이 많이 떨어진 게 아니냐. 예, 지금 화면상의 자료를 보시더라도 이미 2013년 정도면은
버핏 지수 기준으로 고평가 영역에 미국 증시가 들어가 있어요. 네네.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불바다죠. 예. 그렇다면은 이것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최근 이제 계속 이용되고 있는 게 이제 시가총액을 M2로 나눈 네. 그러한 지표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럼 M2와 미국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요 부분을 보게 되면 좀 어느 정도 좀 그래도 리저너블하다 네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미국의 시가총액하고 그리고 M2로 나눈 그 비율을 보게 되면요. 자, 2007년 당시에는 이 비율이 2.67배였어요. 2007년이면 지금 화면상에 자료가 나가고 있는데 가운데 정도의 고점이 2.67배입니다. 네. 자, 그런데 1999년 IT 버블 당시에는 이 수준이 3.19배까지 올라갔습니다. 왼쪽에 가장 높은 고봉이죠. 네. 그런데 최근에 보게 되면은 저 시총 대비 시총을 M2로 나눈 저 비율이 2.17배 수준까지 낮아졌어요. 자, 작년에 좀 올라오다가 올해 갑자기 저렇게 푹 꺼진 이유가 M2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미국의 주식시장이 폭등한다고 하더라도 이 M2 증가분 때문에 이 비율이 크게 낮아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이제 시장의 미국 증시의 상승을 설명하는 그런 중요한 잣대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겠네요. 닷컴버블 당시에 정말 우리는 어마어마한 강세장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진짜 일어나면 상한가를 경험을 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미국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적금 깨고 예금 깨고 상품 깨고 펀드 깨고 다 깨서 주식에 넣어서 이렇게 됐던 거고 그러니까 실제 있는 돈의 양에 비해서 정말 많은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고평가되었던 거고 지금 살펴보면 물론 뭐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거는 뭐 그리고 주가 수준이나 이런 거는 훨씬 더 높지만 돈의 양에 비교했을 때는 지금 훨씬 싼 거네요. 작은 거네요. 그렇죠. 돈의 양으로 가늠해 봤을 때는 현재 미국 증시의 시가총액도 낮은 수준으로 지금 평가될 수 있는 것이죠. 네. 뭐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 2007년은 그래도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고점이다 한다면은 뭐 이게 뭐 꿈의 지수가 나올 것 같긴 한데 네네. 2.67배와 2.17배를 비교하면 대략 한 20%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게 아닌가. M2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우리가 그렇게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례를 좀 연장해서 우리나라의 광의통화 M2와 시가총액을 좀 비교하면 어떨까요? M2를 비교하면. 이제 뭐 미국은 미국이고 네네. 이제 우리나라가 중요하잖아요. 예, 미국 이야기는 이제 앞서서도 많이 하셨으니까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그 시총 대비 M2의 비율이 미국에 비해서 좀 많이 디스카운트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자, 미국에서의 여러 가지 부분을 비교를 해보더라도 우리나라의 M2 증가폭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는 M2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았어요? 올해 말고 그 이전에는 꾸준히 증가를 해오긴 했는데요. 네네. 올해 같은 경우 자, 미국의 경우 올해 M2가 20% 증가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미국이고요. 이게 지금 미국이고요. 우리나라 M2를 보여주시면은 올해 4월 기준으로 해서 전년 말 대비해서 3.4% 정도만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오히려 2019년에서 2020년에 약간 더 완만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느낌적인 느낌이. 그게 저게 자료가요. 우리나라는 좀 통계가 좀 늦게 나와서 저게 4월 말 기준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그래도 많이 늘어나긴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게 4월 말이니까 연 환산하면 곱하기 3 하면은 올해 M2가 두 자릿수 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 정도면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오랜만에 두 자릿수 증가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죠. 그렇다면 요것이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네.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시총을 M2로 나눈 비율을 좀 가늠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미국은 매우 높은 수치, 2점 몇 배 막 이러지 않습니까? 네네. 요거보다는 좀 낮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상의 자료를 보시게 되면 2007년 고점 당시가 82.6%. 네. 예, 0.826인 것이죠. 예, 미국보다는 좀 낮은 수치긴 합니다. 자, 그리고 2017년 고점, 연말에 고점 찍었을 때가 74.7%.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56.7%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저 뭐 비율 자체는 미국보다는 낮은 수치긴 하지만 네. 상대적으로 2007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혹은 2017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현재 56.7%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과거 2007년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지수보다 엄청난 상승이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뭐 거의 한 20% 넘게네요. 20% 이상의 수준이어서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제가 계산해온 값은 다 있습니다. 네네. 2007년 수준으로 네. 만약에 시총 대비 M2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포인트 그만큼 말씀해 주시죠. 예. 시원하게. 예, 뜸을 너무 많이 들였군요. 네. 예, 2007년 수준까지 올라가면요. 종합주가 지수가 3,100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2017년 연말 수준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네네. 종합주가 지수가 2,800입니다.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2,200 좀 안 되는 수준이지 네네. 않습니까? 지금 요 수준을 감안해 보면 시총을 M2로 나눈 비율을 감안해 보면 지금 우리 아직 겨우 시작이 아닌가. 예, 미국보다도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보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렇게 양에 대비해서 정말 그 많은 양들을 누가 흡수하느냐, 이거 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